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234명의 재적 의원 중 299명이 찬성하며 역사적인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로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권한이 정지되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탄핵을 환영하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탄핵 사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정무를 농단하도록 방치한 최순실 게이트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직무유기와 헌법 수호 의무 위반을 중점적으로 심리했습니다. 특히 청와대 문서 유출과 미르K 스포츠재단 불법 모금 사건이 주요 증거로 제출되었으며, 이는 박근혜, 최순실 간 7시간 47분의 통화 기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탄핵을 앞둔 2016-2017년 겨울, 매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역사적인 촛불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최대 230만 명이 참여한 이 집회는 한국 민주주의 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로 기록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박근혜 하야를 외치며 평화적인 시위를 이어갔고, 이는 결국 탄핵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특히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가 참여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탄핵 표결 당일 국회 본회의장은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 소속 62명을 포함해 총 299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는 가결 정족수인 200표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표결 과정에서 일부 보수 의원들도 찬성한 것이 주목받았으며, 박 대통령 소속 당의 반란표는 정치적 충격을 더했습니다. 국회의장이 결과를 선언하는 순간 본회의장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을 최종 인용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었으며, 한국은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을 탄핵으로 잃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재판부는 공동 관여 의혹이 구체적 사실로 확인된다며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날 오후 전국에서 약 100만 명의 시민들이 개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탄핵 확정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77.3%가 헌재 결정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지지율이 85%에 달해 세대 간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연고주의와 권위주의 문화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촉발시켰으며, 이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보수 진영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6일 1심에서 권력 남용,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삼성으로부터 43억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법정에서 인정되었습니다. 2021년 1월 대법원은 20년형을 확정했으나, 당시 69세였던 박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2021년 12월 31일 석방되었습니다. 이 사면 결정은 진보 진영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탄핵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시민 주도의 평화적 촛불혁명이 성공했지만, 이후 정권 교체 과정에서 나타난 진보 보수의 극심한 대립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았습니다. 정치학자들은 이 사건을 과도기적 민주주의의 전형적 증후로 분석하며, 한국 사회가 진정한 민주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선 정치 문화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박근혜 탄핵은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로, 중국 관영 매체는 정치적 혼란으로 보도하며 국가별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민주적 절차 존중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으며, 일본은 안보 협력 차원에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럽연합은 시민사회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동아시아 민주주의 모델로서 한국의 사례를 주목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사건은 권력 감시 시스템의 중요성을 일깨운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이 사건으로 한국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으며 청와대의 투명성 제고가 핵심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정치학자들은 이 사건이 시민 참여형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합니다. 2024년 현재 이 사건은 한국 현대사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교훈 사례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